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4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 47분을 딱 지나가면서 방금 전에 정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개장하자마자 여러분들 좀 한숨부터 나오셨을 텐데요.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납포 소식에 장 초반부터 공포 물량이 쏟아지며 마이너스 2%까지 급락을 했었잖아요. 저점 10만 7천 원에 찍었을 때 오늘도 하락하겠구나 걱정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세력은 이 걱정 섞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오전 9시 25분에 신고가인 11만 4,700원까지 시원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거예요. 종가는 고점 대비해서 밀린 11만 1,000원으로 이 정규장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왜 오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는지 제가 명확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자, 왜 이 주가가 마이너스 2% 하락을 단숨에 극복하고 신고가까지 튀어 올라갔을까요? 다들 아시는 전쟁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이면에는 엄청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모레 수요일 이 4월 22일에 12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전기본이죠. 이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신규 원전 확대와 SMR 속도전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이 막대한 전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원전이 기저전원으로 필수적이라는 팩트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라는 이름표를 달고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세력은 지금 이 거대한 정책을 앞두고 오전에 하락을 만들어주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 물량을 싹 쓸어 담으며 11만 4,700원 자리에서 마지막 매물 테스트까지 마친 겁니다. 자, 오늘 종가가 11만 1,000원이라고 했죠. 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한숨 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제가 분석한 이 이격도와 수급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내일 아침에 운명이 보입니다. 자, 집중하세요. 실시간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오늘 5일 이동평균선이 이 분홍색 선인데 10만 7,700원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가가 11만 1,000원이니 장중에 11만 4,700원까지 갔을 때보다는 이격이 좀 많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좀 오버슈팅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무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강해지듯이 주가도 결국 자기의 평균값인 이평선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 거래량도 보면 1,1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하지만 지난 3월 하락을 주도했던 이 매도세에 비하면 아직 세력이 완전히 상방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 하락 패턴 기억하시죠? 회복하는 척 하다가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줬었어요. 지금 11만 4,700원을 찍고 밀린 이 모습이 딱 이 자리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종가 11만 1,000원이 내일 시초가에 지켜지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 3월과 같은 하락 파동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책 기대감과 기술적 과열이 충돌하는 구간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AI의 전력 수요와 12차 전기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3월의 하락 패턴을 극복해야 하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결국 수익의 극대화는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들보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더 빠르게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전략은 명확합니다. 오늘 종가가 11만 1,000원인 만큼 내일 신규 진입은 일단 좀 참으세요. 보유자분들은 내일 시초가에 오늘 고가인 11만 4,700원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완벽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여기를 못 넘으면 오늘의 이 자리는 3월처럼 또다시 꺾이는 가짜 돌파의 자리가 될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시작하자마자 밀린다면 오늘 저가 부근인 5일선 10만 7,700원을 생명선으로 잡으세요. 여기까지 밀리면서 이격을 좁힌다는 건 건강한 조정이지만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 자리인 이 파란색 선 있죠. 10일 이평선 자리 10만 3,300원도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된 시점에서 지난 3월 전쟁 리스크 때보다 더 처참한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가였던 10만 9,500원이 내일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깨져버린다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주식은 희망 회로로 하는 게 아니에요. 3월에 이 고생을 하고도 또 똑같은 패턴에 속으실 건가요?
오늘 아침 11만 4천 원에 흥분해서 사신 분들은 지금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책 발표인 4월 22일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주가만 먼저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 줬다는 건 상승이 아니라 폭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하여 방어적인 매매를 해야 지금 같은 이런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신고가 종목은 오늘 밤 미증시 상황과 내일 아침 시초가의 수급에 모든 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4월 22일 정책 토론의 전날인 내일 세력이 물량을 어떻게 흔드느냐가 핵심이에요. 이 타이밍을 잡는 건 지금 이 영상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장 마감 이후부터 22일 정책 토론의 당일까지 두산에너빌리티의 수급 흐름과 세력의 자금 이동을 계속해서 추적할 건데요. 잠시 제 연락처 하나만 위에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제 번호로 두산에너빌리티니까 두산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야만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따로 구독자분이라고 이 연락처를 좀 저장해 둘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이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에서의 대응 전략들과 지금 여러분의 평단가가 다 다르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가격들은 좀 가이드일 뿐 여러분의 계좌 상황에 맞는 진짜 타이밍을 제가 저장해둔 이 연락처로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 드릴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일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두산 화이팅, 두산 힘내라. 자,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들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뭐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에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거 개발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급등을 만들어줬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당연히 올라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이때 함께 급등을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건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꼭 이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을 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외로운 건 둘째치고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에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자, 여기로 두산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이 대응 전략들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오늘 NXT 장 마감과 더불어 내일 오전부터 나타날 큰 변동성 속에서도 여러분이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된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현재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이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 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 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